자, 오늘도 이제 머니스쿨 여러분들과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앞서 이제 인공지능 또는 AI 데이터 센터 하면은 늘상 수식어가 붙죠. 전력, 신재생 에너지 또는 SMR 또는 변압기, 전선.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또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지구상이든 우주상이든 늘어나고 또 늘어나게 될 터인데, 자,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정말 수혜를 입게 될 것인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자, 그래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한 상승, 추세, 흐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지금 전력이라든지 변압이라든지 또는 전선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은 이미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뿐이지, 자, 지난 2024년, 2025년 기점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최소 2배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더 갈 것인가? 우리 이제 주식쟁이들은 늘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전력 자립시대 개막. 항상 어떤 산업이 커지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자립, 또 두 번째는 내재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립과 내재화,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왜 사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출 비용이 많다라는 거죠. 생각 외로 자신들이 직접 무언가를 가공하거나 만들거나 또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기업에게 그것을 물건을, 재화를, 어떤 에너지를 갖고 왔을 때보다 월등히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 쏙 들어간 내용들이죠.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배터리 2차 전지를 직접 내작을 하겠다, 직접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대차도 우리는 본격적으로 2028년 즈음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내재화를 통해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는 계획을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러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윤을 더욱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마진율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겠죠. 자, 지금도 AI 빅테크 기업들은 그 수순을 이제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몇몇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또는 그 전주에 이제 외신으로부터 몇몇 가지 약간 소위 말해서 찌라시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막 돌았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무리한 요구를 아마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IT 포털 웹사이트에 계속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상이 된다. 그런 것으로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얼마 전이죠. 공식적으로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전력 사용에 있어서 향후 페널티를 주기 위한 조약을 만들어서 일종의 계약서를 만들 것이다. 서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어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슈가 최종적으로 이제 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것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 앞으로 너희들이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면 생산해라. 또는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설비를 늘릴 때 너희들도 비용을 부담해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결론 딱 지어버렸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만들면 좋겠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행정적인 문제. 즉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소를 만든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인허가 서류 받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고 하다 보면은 한 최소 3년에서 길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답게 그래? 그렇다면 빠르면 한 3개월 내외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통과시켜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발전소 짓도록 해.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 사실상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서명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루에 작게는 1기에서 많게는 한 3기 정도가 지구상에 어딘가에 계속적으로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기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력 소비가 거의 소규모 도시급, 우리 이제 서울 기준 놓고 봤을 때는 뭐 여의도 전체 전력 사용량 수준으로 아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전기를 이렇게 다 하마처럼 싹 집어삼키고 있는데 페널티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인프라 확충을 정부 자금으로 또는 주 단위의 자금으로 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라고 좀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력 사용량이 또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계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결국에는 좀 해결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SNS에다가 이런 좀 비슷한 말을 했었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국 국민의 승리다. 뭐 미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또 워딩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kW당 17달러 내외에서 지금 현재 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센터가 아니라 센트인데 좀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계 최강 AI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뭐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뭐 어떤 전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간략하게 좀 본다면 일단 뭐 주요 참여자는 트럼프 대통령 및 7대 AI 기업. 자, 여기서 이제 7대 AI 기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전력 설비를 확충을 할 곳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짜도 보도록 하자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1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그다음에 오라클이 3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글이 4위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메타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이죠. 뭐 한 7위 정도 보시면 되고 오픈 AI는 6위. 그리고 X는 그래요. 한 5위 정도로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이 기업들 중에서 누군가가 짓는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발표는 없습니다만 발전소도 함께 짓는다. 근거리 내에 또는 AI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만약에 아마존이다라고 한다면 자, 관련 종목군들은 그 즉시 상한가를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즉시 급등을 하든지 상한가를 가든지 뭐 시가총액 규모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재료의 강도가 아주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은 그 재료의 강도는 아마존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구글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와 관련돼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바로 옆에다가 근거리에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또 짓게 될 것이다. 자, 그런다면 그 뉴스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워딩을 섞으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떠한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구글이다. 메인 주제가 구글이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종목군들도 정말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순간적으로 상한가에 준하는 시세 또는 상승 부야에 바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앞서 주주비책이라는 것을 이제 할 당시에 여러분들께 HTS 상에서 또는 뭐 웹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키워드 알람과 관련된 그리고 그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도 너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왜냐? 자, 이러한 키워드와 함께 플러스 데이터 센터, 플러스 전력 설비 또는 발전소 자, 이렇게 키워드를 좀 묶어 놓으시면 그와 관련된 기사가 딱 하고 나타났을 때 발표가 있을 때 관련 종목은 그래도 상승 중에 있을 거예요. 뒤늦게 포털 웹사이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네라고 확인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시세가 다 끝나버렸거나 뭐 정말 그러니까 운이 나쁜 경우, 재료가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시세가 끝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핵심 의무. 자, 이것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그냥 지키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 서로 간의 약속은 지키자. 뭐 이런 수준의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일단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 SMR이 되었든 일반적인 어떤 발전소가 되었든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발전소는 필요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가 급해 죽겠는데 발전소 짓게 된다면 그냥 인허가 허가 비용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과정 시간이 최소 5년 정도 잡아 들어가는데 그 5년 동안이면 차라리 그냥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말겠다 이런 스탠스였어요. 근데 이것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거나 또는 이제 임대, 구매, 뭐 그리고 이제 송배전망,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 절감, 뭐 이제 전담,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발전소를 짓고 또 그것이 원거리에 있으면은 뭐 HVDC 즉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원거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끌어오면서 또 그 사이에 또 변압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설비가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상당수의 고전압 전류가 사용되고 있는 곳에 또는 HVDC 즉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해주는 초장거리에 있는 어떤 발전소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초고압 케이블도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그 중에서도 LS전선 또는 대한전선 이런 어떤 기업들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X 일렉트릭 이런 어떤 기업들의 변압기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고 있고 배전반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 부분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기존에는 미 정부 차원에서 또는 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에만 공급이 되었는데 기존의 발전소 10곳에 공급할 수 있었던 캐파가 이제는 그 캐파가 100개 또는 200개, 300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 증시에 뭐 중동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돌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도 확실한 모멘텀이자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 반도체 쫓아가자니 무서워. 그렇다고 방산주를 내가 적극적으로 거래하자니 또 중동 이 사태가 갑자기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재료들을 꼭 기억들을 해두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투자 아이디어. 자, 이렇게 본다면, 자, 빅테크가 독자적 발전소 및 데이터 센터 연계 필수 인프라를 이제 만든다. 이제 앞서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과연 무엇들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산업 현황을 쭉 보게 된다면, 이제 북미 전력망 노후화. 이것은 지금 현재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기준했을 때
뭐 변압기가 되었든 또는 뭐 초고압 케이블이 되었든 어떤 배선망이 되었든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뭐 안정상 교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전원주택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옥 내용 케이블이 있고 옥 외용 케이블이 있죠. 즉 빛에 노출되고 야외에 있어도 그 고무, 즉 표면이 경화되지 않도록 한 케이블이 있고 또 실내에서 사용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가격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옥 외용이 또 그 중에서도 또 전압 사용량에 따라서 케이블의 두께도 많이 달라지죠. 또 그러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북미 전력망 노후화 이런 어떤 교체 시즌에 접어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싼 케이블을 초고압 케이블을 대량으로 사실상 수요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전선이 가장 큰 수혜 또는 관련주로서 묶어볼 수 있겠고 그와 관련된 주가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일순간에 프로그램이 뭐 100만 주, 200만 주씩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휙휙휙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당분간 이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첫 번째로 대한전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인가 매도인가 매수라면 지금 현재 그 규모는 어떠한가 이 점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적자는 수익 또는 스윙 이상의 또는 어떤 중기적 관점의 수익까지도 챙겨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국 기업들의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및 수주 잔고는 현재까지 이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압도적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에 지금 현재 풀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의 풀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 LX 일렉트릭도 실적이 호조세이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전선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고 또 그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가온전선이라든지 뭐 대원전선 역시 마찬가지로 틈틈이 어떤 배정과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질 때마다 주가가 정말 점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로운 풀이 더 크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풀이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풀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의 크기였다. 근데 그 새로 만들어지는 풀은 그보다 한 10배 이상. 왜냐?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그 옆에 바로 발전소를 또 짓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근거리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원거리에 짓는다 할지라도 그 원거리는 특정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만 생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발생한 유유 자원을 그 해당 주에 있는 뭐 이제 거주민들에게 이제 주민들에게도 이제 공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력 공급 장비가 설비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그 풀 자체가 지금 수주 잔고가 압도적으로 수십조 원이 쌓여 있지만은 아예 새로운 파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역시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저점 대비 뭐 2배, 5배, 뭐 심지어 뭐 10배 가까이도 좀 오른 것 같은데 더 갈까? 예,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실체가 뚜렷하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확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보존이 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안 사더라도 외국인과 기관가 또는 옆에 계신 앵커님께서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안 가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는 더욱더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좀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속도를 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종목을 다 여러분들께 열거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실상 지금 주가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준 기준 놓고 봤을 때 역대급 수주 잔고에 그냥 곱하기 2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런 어떤 전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죠. 네, 신뢰도가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의 어떤 기술력이 매우 우수하고 품질도 좋고 또 생산 아니면 뭐 그걸 납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HD 현대일렉트릭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중국산을 사용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산을 사용했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 미국에 설치한 그런 어떤 전력 장비를 중국 본토에서 전원을 껐다 킬 수 있는 그런 백도어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자 중국산 뭐 오늘도 기사가 나지만 중국산 전력 장비 아예 다 싹 다 빼버리고 또 앞서 나온 기사대로라면은 중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 제품까지도 최종적으로 다 싹 다 퇴출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에 따른 수혜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X 일렉트릭도 지금 현재 약간 신고가 부근에서 돌파할까 말까 하고 있지만 이미 신고가 영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배전기기,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이 중에선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에 가장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 또 제가 이것을 무료 정보방에서 또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안내드리고 또 가격 전략도 설명드리면서 지금 그 해당 시점 대비했을 때도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휴송중공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어떤 섹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주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따금 한 번씩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LX 일렉트릭은 정말 모든 차트가 똑같죠. 여기 두 개의 음봉. 그냥 뭐 정말 이 두 개의 음봉이 없는 종목은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정말 소외된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70만 원 선을 가격을 좀 지켜줬는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 일단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뉴스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 요즘 주식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일단 모멘텀이 없어도 시장이 좋으면 일단 100만 원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약간 억지 같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십시오. 한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봐보십시오. 지금 7, 80만 원대죠. 일단 100만 원까지는 갑니다. 일단 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기관 프로그램 수급이 딱 100만 원까지는 갑니다. 근데 라운드 피겨 가격인지 그 부분에서 공방 벌이다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LX 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 내용도 좋고 또 실적도 좋고 업계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와 함께 수급에 따라서 다시 한번 82만 4천 원대 돌파한과 동시에 충분히 그래도 단기적으로 100만 원 목표가는 우리가 충분히 설정해 볼 수 있다. 왜냐? 테마가 아니죠. 그냥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무료 정보방 참여하신다면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제가 한 종목씩 모닝콜 종목으로 드리는 것들 지금 수익이 뭐 최저 20,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그렇게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정보방 참여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은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초고압 케이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HVDC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면 발전소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정말 오지에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정말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바닷가. 그래서 보통 발전소는 멉니다. 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프로젝트로 밀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서해 어딘가에 민가가 없는 인구 밀집도가 매우 낮은 곳에 발전소를 짓고 그곳에서부터 동해 끝까지 아니면 강원도 끝까지 정말 곳곳의 에너지를 정말 누구나가 쉽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초고압 케이블이고요. HVDC 앞서 말씀드렸죠.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고 또 해당 도달 지점에서 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고 그러면 케이블도 필요하고 변압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것들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과 동시에 지금도 필요한데 자체적인 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다. 왜냐? 기존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던 발전소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더더욱 그 수요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투자 아이디어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자, LS전선이 실질적으로는 이 초고압 케이블에 있어서 해외 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전화 케이블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케이블 또는 그와 유사한 여러 케이블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호평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우리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고 계신 케이블 중에 주로 LS전선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역시 마찬가지로 초고압 케이블, 교류에서 직류, 직류에서 교류, 이런 어떤 변환 과정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필수입니다. 사용을 선택적으로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무조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과는 좀 다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테마로서 가장 빠르게 급등과 급락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 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는 대한전선 뭐 조금 아쉽죠. 모든 종목이 전에 어떤 음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난 2월 25일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승 추세 구간 내에서 중동 리스크만 없었더라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확실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한미반도체도 2월 24일 제가 여러분들께 장 전에 8시에 안내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5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참여만 했을 뿐인데 수익률 50%가 넘는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상황이고요. 뭐 삼성 SDI 그리고 뭐 제주반도체도 오늘 급등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2월 24일이죠. 지난주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자, 이와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 정보방이 지금 QR코드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딱 갖다 대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셔서 내일 그 다음날 또 다음 주 어떠한 종목을 공략할지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큰 도움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